미래를 보는 창, JTB. 안녕하세요. JTB J입니다. 내일이면 대한민국의 2021년 증시 일정이 마무리가 됩니다. 대부분 2022년 증시에 대한 시나리오와 대응 전략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2022년 증시 프리뷰 성격으로 두 가지 체크 포인트를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출연한 두 가지 포인트는 글로벌리 이슈와 국내 정치적 이슈 이렇게 두 가지로 압축을 해봤는데요. 일단 글로벌리 이슈는 이제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현재 이머징 마켓의 경제 둔화 가능성 이런 것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은 제가 올해 연말에 들어와서 OECD 경제 선행지수를 이제 공유를 해드리면서 언급을 했었던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중첩되면 결과적으로 추세적인 강달러 흐름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 이거는 당연히 증시의 부정적인 포인트들입니다. 그러나 이 부정적인 포인트들을 최대한 방어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실적이 중요하겠죠. 여기까지는 아마 대부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국내 정치적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당연히 우리나라에는 가장 큰 이벤트인 대선이 있어요. 여당이 승리하느냐, 야당이 승리하느냐, 크게 두 가지로 놓고 봤을 때, 제가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대선에 당선이 된다. 그렇게 되면은 한국판 MMT, 이게 시작이 될 거다라고, 이거는 좀 오래전부터 말씀을 드려왔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민주당이죠. 민주당이 이제 다시 한번 정권을 잡게 되면 이제 요거는 거의 불보듯 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후보가 지금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됐죠. 그래서 지금 뭐 이재명 노미스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떠돌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것이 이제 현실화된다. 즉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된다. 그럼 이재명 노미스 할 겁니다. 이거는 100%할 거고요. 그럼 이렇게 되면 통상적으로 어떤 흐름이 나오느냐? 정치적인 어떤 뭐 색깔 이런 거 다 떼고 무조건 투자 관점으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원화 약세 흐름 당연히 나오겠죠. 그리고 증시 강세 이 부분에 베팅하는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야당이 승리를 하게 된다. 그러면 그냥 소수, 글로벌 이슈에 많은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국내 정치적 이슈로 우리가 이제 눈을 돌리면 여당이 승리할 경우 어떤 변수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경기 선행지수도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OECD 전체 평균치랑 그리고 대한민국 그리고 이머징 마켓에서 또 중요한 시장이 중국 시장이죠. 이 세 가지를 같이 놓고 봤는데 올해 한 10월달 또는 뭐 9월달 이때부터 이 그래프가 서서히 꺾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 현재까지도 그 꺾인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 이렇게 완만하게 이렇게 하얀 곡선을 그리는 그런 형태로 점점 그래프가 고착화되고 있어요. 물론 이런 것들이 이제 완만하게 나타나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가면 좋긴 하겠지만 과거 지수를 봤을 때 OECD 선행 지수를 봤을 때 그런 흐름이 만들어지는 경우는 확률적으로 굉장히 적었다. 즉 이런 흐름이 이런 식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오히려 높다. 즉 2022년은 경제가 하방으로 꺾이는 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경제가 둔화되는 흐름이 고착화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일단 미국 쪽으로만 눈을 돌리면은 아직도 지표가 양호하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머징 마켓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거잖아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추세적인 강달러 흐름. 그리고 미국의 경제가 계속 좋게 나오면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는 지금 이제 앞당겨진 상태인데 이 속도를 늦출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든 것이 겹쳐지면서 강달러 흐름이 나오면서 이머징 마켓에는 조금 부정적인 흐름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업 실적이 그래서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뭐 이야기가 많습니다. 뭐 빠르면 뭐 3월에도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연방기금리 선물 시장 데이터를 오늘 다시 뽑아왔습니다. 내년 3월 달 거부터 볼게요. 내년 3월 달 거를 조회를 해봤는데 금리 동결 확률이 38%밖에 안 되더라고요. 62%가 금리 인상에 베팅된 상태입니다. 3월 달인데. 그리고 5월 달로 넘어가 볼게요. 5월 달로 넘어가게 되면 금리 동결 확률은 24.5%. 그리고 금리 인상 확률은 대략적으로만 75% 정도 되겠죠. 그래서 사실상 5월 달에 금리 인상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만약에 3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이건 조금 쇼크를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에. 어쨌든 저는 5월달, 3월은 아니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일단 시장 상황은 이렇다. 그리고 긴축의 이 흐름이 뭔가 좀 가속도가 붙고 있다. 특히 내년 1분기에서 나오는 인플레이션 수치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아마 어느 정도 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정치적인 이슈를 다시 살펴볼게요. 일단 우리가 가깝게는 아베노믹스가 진행될 당시 상황을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베가 당선되는 그 흐름에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렇게 분석을 해놨습니다. 2012년 12월 16일 일본 총선에서 자민당이 압승을 거둔 이후에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아베 총재의 공약에 따라, 즉 아베노믹스죠. 엔화 약세와 주식 강세에 베팅하는 아베 트레이드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아베 트레이드라는 것은 이제 이 아베노믹스 정책 도입에 따라서 증시 강세와 엔화 약세에 베팅하는 현상을 이르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게 현실화가 됐어요. 이때가 아베가 취임했던 그 시기입니다. 일본 증시 같은 경우에는 2008년 대급락 이 이후에 신기하게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오르지 못했습니다. 제대로 된 반등을 못했어요. 우리나라나 뭐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이때 막 이렇게 올라갔었죠. 2010년 이후로도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반등을 했습니다. 근데 일본은 그렇지 못했어요. 그냥 계속 바닥에서 기기만 했어요. 1년, 2년, 3년, 4년. 4년, 무려 4년 동안 기었습니다. 물론 이 반등 폭도 당시에서는 뭐 적은 건 아니긴 하지만 전반적인 큰 추세, 이게 주봉이거든요. 지수 주봉인데 주봉상으로 봤을 때 바닥권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모습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근데 이거를 추세를 완전히 수렴시켜서 상방으로 돌린 시점이 아베가 취임했던 시기였어요. 그리고 아베가 취임하고 아베노믹스를 실현하자마자 증시가 몇 퍼센트 상승한 게 아니죠. 배수 단위로 상승했습니다. 배수 단위로. 그때 당시 아마 아베노믹스가 딱 시행되기 직전이 대략적으로 니케이 지수가 한 8,500 정도? 뭐 그 정도 됐을 거거든요. 근데 이게 뭐 1년도 안 걸렸어요. 몇 개월 만에 2배를 갔어요. 지수가. 어이없죠? 몇 개월 만에 지수가 2배를 가고 거기서 또 기간 조정을 갔더니 또 한 번 또 점프를 합니다. 그래서 1년, 2년, 3년 동안 아베노믹스로 인해서 니케이 증시가 거의 3배 가까이 상승했어요. 3배 가까이. 그래서 제가 이재명 노미스가 실현이 되면 그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원화 약세, 증시 강세, 베팅하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이재명 노미스가 실현된다는 얘기는 한국판 MMT 이게 빨리 도입이 되는 거죠. 일단은 한국 MMT에 대해서 조금 이재명 후보의 그 공약을 중심으로 좀 설명을 해드리면 문정부 같은 경우는 소득 주도의 성장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와 반대되는 속성을 가져요. 둘 다 성장 정책이긴 한데 소득 주도가 아니고요. 공급에 이제 집중을 해서 성장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량 투하예요, 물량. 뭐 유동성이건 뭐건 일단 물량 투하. 근데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국이 아니죠. 그래서 아베노믹스만큼은 안 될 거예요. 하지만 이런 흐름은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다. 그러면 자신이 어떤 정치적 성향을 갖던지 그런 거 다 배제하고 철저하게 투자자 관점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는 게 일단 2022년에는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일단 이거 뭐 과거에도 나타난 현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재명 노미스가 뭐 성공하느냐 마느냐 그걸 떠나서 이걸 실현한다는 것 자체에 이렇게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 국토보유세를 신설해서 세금을 더 걷고 그리고 개발이익 환수제를 강화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강화한다. 이걸 가지고 여기서 제한을 마련을 해서 기본소득으로 연결한다. 이게 이제 기본 골자거든요. 물론 이렇게 하면은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이상적입니다. 근데 이상적인 흐름으로 가게 될지는 뭐 뚜껑을 열어봐야 아는 거고요. 어쨌든 기본소득도 이런 형태로 재원을 마련해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디지털 분야에 대한 거대한 진짜 말도 안 되는 거대한 인프라 투자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물량 투하죠. 유동성 물량 투하. 그래서 뭐 이것과 다 연결되면 뭐 건설업뿐만이 아니고 SOC 분야, 디지털 쪽 엄청난 양의 자금이 투입이 될 것 같아요. 이게 현실화되면. 일단 지금처럼 이렇게 기술이 급변하는 시기에는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인프라 구축. 얼마나 빨리 인프라 구축을 하는가. 이게 결국 국가 경쟁력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지난 2000년 초기에 우리나라를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가 IT 강국을 만들 수 있었던 그 초석이 되었던 것들은 바로 2000년 초기에 다른 나라보다도 굉장히 빠르게 진행됐던 인터넷 구축이었습니다. 인터넷망 구축. 이런 인터넷망 인프라 구축이 IT 강국을 만들 수 있었던 주요 요인 중에 하나인 거는 우리가 부정할 수 없잖아요. 특히 4차 산업 시대로 이제 넘어가면서 마찬가지로 이런 인프라 구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쪽에 엄청난 대대적인 투자가 진행될 겁니다. 정부 차원에서.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우리가 감안을 해보면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당선될 경우에는 한국판 MMT 이게 좀 더 빨리 실현될 가능성을 높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당연히 원화 약세 흐름 그리고 증시 쪽으로는 강세 베팅 흐름 이런 것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솔직히 코스피가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이게 진짜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중간중간에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 부동산 관련해서도 이제껏 역대 정부에서 볼 수 없었던 대대적인 물량 공세가 있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게 부동산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부분, 투자 관련, 뭐 이런 쪽에도 다 포함이 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진짜 미친 물량 투하가 있을 수 있다.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되면. 그리고 코스피는 그렇게 되면 어디까지 갈지는 솔직히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보는 게 지금은 합리적인 추론이 아닐까. 근데 반대로 이제 야당 쪽에서 대통령이 나오게 되면 일단 이런 거는 이제 나오진 않겠죠. 이런 건 나오지 않을 것 같고 그냥 무난하게 누구나 예상하는 흐름 정도의 투자가 이어질 것 같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증시는 이쪽에 더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냥 글로벌 이슈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전반적으로 흐름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뭐 이번에는 뭐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다뤄봤고 그 다음에 정치적인 이슈로 인해서 국내 증시가 어떻게 될지 그 부분을 살펴봤는데요. 정말 내년에 어떻게 될지 솔직히 예상하기가 힘들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그리고 개인들의 투심이 지금 뭐 썩 좋다라고는 할 수 없고 그리고 썩 좋지 않은 그 흐름이 이어지는 한가운데 메이저들은 야금야금 지수를 올려왔고 이제 여기서 지금 단기적으로는 저항대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이 저항을 위로 돌파할지 아니면 다시 한번 바닥을 확인하러 갈지는 뭐 내년 1월 달에 바로 이제 결정이 되겠죠. 그리고 큰 추세를 이제 결정하는 것들은 이제 이런 것들. 2022년에 큰 추세를 결정할 수 있는 뭐 요인들은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이제 어떤 시나리오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각각의 시나리오에 맞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할지,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투자에 참고를 하시면 2022년에는 크게 무리 없는 투자를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 그 금리 추이 관련해서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제가 과거 데이터들 이런 것들 참고를 해서 설명을 해드린 게 있잖아요. 그것도 같이 참고해서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